네, 이번에 해외 증시 전문가분 모시고 보다 자세한 내용 말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멀린 78의 이민우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보니까 지금 뉴욕 증시 혼조세로 마감을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나스닥이 좀 하락을 했죠. 뭐 약보합이긴 합니다만. 예, 그렇습니다. 네. 예, 3대 지수 중에 그 말씀하신 대로 나스닥이랑 그 S&P는 약간 하락을 했습니다. 되게 크게 의미 있는 숫자로 하락을 한 건 아니고 장중에 혼조세를 좀 보이다가 막판에 좀 뒷심을 발휘하지 못해서 그 마이너스로 약보합으로 하락을 했고요. 다우지수는 그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전반적인 혼조세를 보이는데 대형 기술주는 장중에 등락을 좀 하면서 그 이제 구글이랑 페이스북을 제외하고는 약보합을 좀 보였는데요. 그 매불보 좀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는데 그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뭐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 대형 기술주 중에서도 약보합을 좀 보였고요. 구글과 페이스북은 그 강보합을 보이면서 강세를 좀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초반 강세를 좀 보이다가 그 약세를 보였는데 테슬라가 요즘에 이제 그렇게 크게 그 내국 그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의 보조금 이슈, 보조금 캡이 씌워져 있어서 20만 대를 제외하고는 이제 더 이상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데 그게 이제 보조금 한도가 이제 캡이 열리고 또 보조금 금액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네. 예, 그런 이슈를 제외하고는 해외에서 그렇게 좋은 이슈가 없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그 가장 주요한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이제 뭐 공식적으로 뭐 공무원이나 아니면 뭐 특히 기상청 지리와 관련된 네네. 예, 그런 곳에서 일하는 공무원이나 가족들은 전부 다 이제 테슬라를 사용하지 못하게끔 예, 그렇게 바뀌고 하면서 상당히 좀 불리한 면이 좀 있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였고요. 다시 매물 보시면 근데 간밤에 보니까 또 테슬라 같은 경우는 가격을 좀 올릴 거다 이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테슬라 5번 올렸다 그러죠? 네. 예, 테슬라가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 테슬라 발표로는 지금 부품 수급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 테슬라는 다른 그 자동차 회사보다 그 이제 전자제품을 많이 사용하는데 오히려 그 전체 전자제품 비율에서 반도체 사용률은 좀 떨어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소프트웨어 기술이 좋기 때문에 네네. 예, 그래서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테슬라는 그 더 이제 고사양의 그 반도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부품 가격이 올라가서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자동차 가격을 상승한다고 올린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 전반적으로 금융주 중에서 은행주는 강세 모습을 좀 보였고 그리고 에너지주가 급등을 했습니다. 특히 에너지주 급등은 아마 추세적인 모습을 좀 보일지도 모른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가장 큰 거는 이제 외부 활동이 늘어나면서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50% 이상이 그 백신 접종을 맞았고 네. 그 특히 뭐 80% 이상이 서비스 업종에 의지해서 이제 고용이 그 창출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백신으로 인해서 외부 활동 증가가 확실해진다 그러면 에너지 소요는 늘어나서 에너지 업종의 어떤 그 실적 호조에 대한 예상 그리고 에너지 업종의 그 이제 상승은 좀 계속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외부 활동이 늘어나면서 기초소재랑 산업재 그 부분에서의 강세도 지속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 산업재와 기초소재는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시장을 보면은 이 기술주를 전반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관통하는 재료는 없고 예, 그렇습니다. 개별 종목 위주로 움직이는 그런 장세였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이제 전체 시장에서 비중을 크게 차지했던 기술주가 뭐 상승을 하거나 하락을 할 수 있는 요인은 말씀하신 대로 없고 그냥 그 섹터별로 지금 현재 상황, 경기 상황과 그 코로나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전형적으로 보이지는 그 장세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 간밤에 또 ISM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 가져오셨더라고요, 도표를. 예, 예. 네, 한번 좀 자세히 좀 짚어 주실까요? 네, ISM 그 제조업 구매자 그 관리자 지수를 보니까 뭐 이게 그 예상보다는 약간 더 높게 나왔습니다. 이제 긍정적으로 나왔는데 네. 이게 그 급등하면 뭐 아시다시피 뭐 급등하면 급등할수록 뭐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시장은 좀 긍정적이다. 이게 뭐 시장 지표를 반영하는 거니까 또 설문 내용도 되게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상과 다르게 너무 급등하게 되면 이게 이제 뭐 그 어떤 인플레이션의 그 조짐이나 다른 그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들이 그 숨어 있는 것이 아닌가. 여기 이제 세 가지 항목이 좀 들어 있으니까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예상이 그 61보다는 약간 낮았습니다. 근데 그 61.2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뭐 이 정도 지표면 상당히 그 시장에서 봤을 때는 경기는
호전되고 있다. 근데 그 시장 요즘에 이제 그 이런 지표가 너무 좋게 나오면 시장 악재가 되는데 그 정도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지표를 보고 좋아도 해석하기 나름, 나빠도 해석하기 나름 뭐 예, 이런 그렇습니다. 상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연준이 지금 이 숫자를 보고 어떻게 판단하느냐. 네네. 아, 이거 예상했던 거다. 네네. 아니면 예상보다 빠르다. 뭐 이걸 지금 주시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죠. 너무 급격하게 숫자가 올라가게 된다면 연준 쪽에서는 어떤 그 대답을 분명히 내놔야 될 텐데 어저께 말씀을 나눴던 대로 그 이제 뭐 초과 준비금이나 네네. 아니면은 뭐 여갈피를 통해서 네. 이제 시장 간에 발생하는 어떤 그 이제 은행 내의 그 유동성을 조절하는 것 외에 그걸로도 통제가 안 된다라면 실제로 테이퍼링. 테이퍼링 들어가고 그리고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겠죠. 근데 지금 같은 숫자를 보인다면 연준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유리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떨까요? 에너지주나 여행 관련주는 계속 오를까요? 예, 지금 그런 이제 두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그 에너지와 여행주는 미국의 상황을 봤을 때 뭐 7월 말이면 이제 휴가 시즌이 들어가기 직전까지는 그렇죠. 예. 그 이제 거의 완전하게 그 집단 면역을 형성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지급된 보조금, 네. 보조금으로 인해서 그 미국 근래 가장 어느 때보다 그 높은 저축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소비가 될 것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외부 활동이 많아지고 그래서 외부 활동이 많아지려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국토가 크다 보니까 항공편에 대한 그 수요가 많아지고 네. 그리고 또 이동이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에너지 업종의 수혜가 좀 갈 것이고 항공도 그 실적이 좀 좋아질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실제로 좀 가봐야 될 것 같은데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에너지 수요에 대한 그 증가는 분명할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주가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팬데믹 이전의 고점을 뚫을까요?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지금 뭐 저도 그렇게 처음에 생각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게 그 가장 네네. 큰 이유는 지금 어느 때보다 가장 더 돈을 많이 풀었고요. 팬데믹 경제라는 말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네. 팬데믹 경제는 팬데믹으로 인해서 발생한 유동성으로 발생한 그 경제 시스템, 경제의 어떤 질서인데 그게 기존의 어떤 경제 제도로는 그 경제의 어떤 이론으로는 설명이 좀 안 된 네.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로 유동성을 무한하게 풀은 적이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고점을 뚫을 수 없는, 그러니까 예전에 뭐 만약에 어떤 기업의 그 에너지 기업이나 항공 기업이 100불이었다면 100달러였다면 그것을 그 실적으로는 뚫을 수 없는데 지금 이제 유동성으로 인해서 예. 말하자면 이제 그 자산 가격으로 그냥 상승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네. 지금 또 아까도 지금 ISM 제조업 관리자 지수 FMI를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게 ISM에서 발표하는 게 있고 네네. 또 기존에 또 IHS 마켓. 네. 예, 예. 어떤 게 더 신빙성 있다고 보는 게 좋을까요? 이게 어차피 바라보는 게 달라서. 이거는 다 이게 후행 지수기 때문에 네. 후행 지수기 때문에 이미 한 달이 지난 거라서 해석을 할 수가 나름인 것 같은데요. 왜냐면 하나는 62.1을 네, 기록을 했고 하나는 네. 61.2를 기록했잖아요. 네. 추세를 봐야 되겠죠. 예. 전반적인 추세를 보는 게 맞다. 예. 이렇게 그래서 해석을 하면 될까요? 어느 하나가 정확하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여기 설문에 들어가는 총 업체 수는 대표적인 설문 접수는 이 대표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 두 가지의 어떤 우열을 좀 가리기는 정확도를 가리기는 좀 네. 어렵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보통은 ISM 제조업 지수를 더 많이 치는 거죠. 치는 편입니다. 예.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또 보니까 밈 주식에 대해서도 좀 준비를 해주셨어요. 요즘에 이제 아까 김기상 앵커님도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네. 밈 주식이 요즘에 굉장히 핫하다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건지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밈 주식 하면 그냥 이제 우리나라에 많은 이제 게시판 인터넷 사이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DC 인사이드나 아니면 엠파크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이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데서 이제 주식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 밈 주식의 최대 그 출처는 그 레딧이라는 사이트입니다. 레딧을 저도 가입했는데 너무 알람이 많이 와갖고 저는 알람을 그래요? 꺼놓고 네. 여기 이제 월스트리트벳에도 가입이 돼 있고 그리고 그런 가상화폐에도 지금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올라와갖고 제가 잘 보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밈 주식이 올라오는 거는 이제
이게 성경 지명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그들만의 리그인 건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판단할 수가 있는데 사실 보면 이건 시간이 판단할 문제인 것 같은데 여기 좀 놀라운 건 예전에 밈 주식 중에 하나가 대표적 밈 주식 중에 하나가 테슬라였습니다. 예, 테슬라가 밈 주식 중에 하나였고 테슬라를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때 이쪽에서 말하자면 이 게시판, 그러니까 이 레딧에서 왜 테슬라를 안 사냐, 예,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밈 종목이 다 이렇게 매도가 될 만한 종목들인가 그러면 그렇지도 않다고 보여지고요. 그냥 뭐 제가 이제 그 우리말로 짤이라고 하는 예, 두 가지 그림을 준비했는데 네. 이게 그 레딧에서 도는 사진인데 요 이전 사진을 제가 하나 준비했는데 저게 이제 요즘에 돌고 있는 사진입니다. 테슬라가 이제 말하자면 성공한 거죠. 그 예전에 저거보다 더 우스꽝스러운 사진이 있었는데 네. 그냥 테슬라가 그냥 밈 주식이냐 이제는 우주로 가고 있는데 이런 뜻이고 또 두 번째는 월스트리트가 이제 여자 배우가 얘기를 하죠. AMC 좀 그만 사라. 그랬더니 레딧에서 아니다. 무슨 소리냐. 난 계속 살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이런 저런 짤들이 그 레딧에 계속 사람들이 저 그림을 바꿔가면서 끊임없이 올리게 됩니다. 근데 저런 걸 통해서 서로 대화를 하고 토론을 하면서 어떤 주식으로 몰려가고 그렇게 되는데 밈 주식 뭐 요즘에 가장 많이 올라오는 거기에 이제 거론되는 11개 주식을 제가 그 리스트를 가져왔는데요. 밈 주식 여기서 첫 번째가 한번 AMC죠. 예, 첫 번째가 네. AMC입니다. 네. 어저께도 폭등을 해서 일주일 동안 거의 200% 정도가 상승을 그렇죠. 했습니다. 네. 예, 일주일 동안 200% 정도가 상승을 했고요. 연초에 비하면은 뭐 1,500%인가 1,600%인가. 예, 그 정도 올랐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그 정도면 뭐 코인 뭐 부럽지 않은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네. 예, 뭐 어떻게 보면 그 저게 성공한다 그러면 제2의 테슬라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예. 그리고 그 AMC가 그렇고 전망으로 봤을 땐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AMC가 그렇게 뭐 좋은 업종은 아닌데 AMC를 많이 그 지금 얘기를 하고 사고 있고 두 번째는 빌더베어입니다. 뭐 그건 하는 어떤 회사예요? 거죠? 빌더베어. 빌더베어는 그 봉제 인형 중에 네네. 곰 인형, 네. 예, 이제 동물 인형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애널리스트들 분석에 의하면 꼭 사야 되는 리스트 중에 들어있는 그런가요? 회사입니다. 그래요? 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밈 주식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신기하네요. 예. 네. 그럼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견지명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예. 입장인 거죠. 예, 이게 이제 그 밈 주식이 되는 대표적인 이유는 어떤 그 기업 분석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네. 반감이 좀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형 그 자본, 그러니까 헤지 펀드나 네. 이 월스트리트가 와서 이거 월스트리트 벳이라는 게 월스트리트랑 한번 붙어보자라는 얘기가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월스트리트이 이런 기업들을 가지고 흔들려고 할 때 네. 여기서 개미들이 달라붙어서 네. 그들을 이제 잡자 뭐 버텨보는. 이런 얘기가 네, 있는 네.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세 세 번째가 번째는 버진 예, 갤럭시죠. 네. 그 버진 갤럭틱. 버진 갤럭틱은 그렇게 썩 뭐 그 여기도 많이 들어보신 예, 주식일 버진 거예요. 갤럭틱은 네. 우주 여행을 상업화하겠다고 네. 예, 이제 하겠다는 회사인데 이제 별로 전망이 안 좋았다가 이번에 한번 성공하면서 뜨게 됐죠. 이것도 뭐 나중에 상업화가 된다 그러면 전망이 좀 좋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썩 아직은. 네. 예, 좋지 못한 회사고요. 그 코스는 그 음향기기 만드는 회사입니다. 예. 네. 예, 그리고 익스프레스는 그 남녀 그 자파 의류 같은 거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 그 주로 여기 있는 것들은 소매나 일상생활에 좀 관계 있는 회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게임스탑은 아직도 여전히 예, 많이 오르락내리고 하고 있는 그 밈주식이고요. 비욘드 미트가 여기 밈주식에 들어있는데 아 그래요? 네. 예, 비욘드 미트가 특이하네요. 왜 여기 들어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레딧, 그러니까 이쪽 사이트에서 보기에는 이 네. 미국인들이 온라인 사이트에서 보기에는 비욘드 미트는 아직 시장성은 없지만, 예, 시장성은 없지만 이게 그 앞으로 봤을 때는 그게 이제 가능성이 좀 있다. 그래서 네.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먹어보지 않고 사는 이거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은가 싶기도 하고 네. 이거는 약간 좀 이 아이템적으로 레벨업이 좀 돼야 된다는 얘기는 아직도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블랙베리는 다 아시다시피 이제
지금 사라진 그렇죠. 단말기죠.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아직 그 특허랑 그 예전 구형 모델은 좀 남아서 지금도 이제 영업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게임스타처럼 대박을 한번 갈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뭐 이제 들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파실은 그 이제 신발로 유명한 그 의료 네, 네. 잡화죠. 이쪽도 이제 많이 들어가 있고 베스베스는 베드앤베스. 예. 베즈앤베스. 네. 그 침구. 네. 예. 침구 회사. 이것도 많이 오르락내리가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틸러리 이거는 그 제약 회사인데 이 회사들이 그렇게 아주 시장 지배력이 절대적이고 뭐 그런 영향력이 있는 회사들은 아직 현재로는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대형 자본이 뭐 월스트리트에서 와서 이 회사들을 흔들려고 하면 여기 달라붙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봤을 때 이거는 뭐 괜찮은데 사람들한테 소외가 됐다 이런 식의 이런 구분이 좀 돼 있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 민주식들이 이렇게 뭐 지금 11개 정도가 있는데 더 찾아보면 뭐 37개? 뭐 36개? 근데 이 정도 사실 되더라고요. 우리나라 투자가가 서학개미가 밈 주식에 투자하려 그러면은 하루 종일 지켜보고 쳐다보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왜 그런가 막 워낙 변동성이. 급등락을 하니까. 네, 그렇죠. 이게 근데 만약에 밈 주식을 한다 그러면 초반에 가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밈이라는 게 오르내리기 시작하면 여기 이제 토론을 한번 이런 재밌는 짤이라고 하는 저 재밌는 그림을 올리고 토론을 한번 붙이기 시작하면 거기에 댓글이 수천 개가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썸업하죠. 계속 이제 좋아요를 누르면 이제 그게 이제 올라가기 시작해서 거기 이제 글이 계속 많이 붙게 되는데 그러면서 그게 이제 의미가 있고 그러면 이제 거래량이 늘어나는 걸 보면 이 사도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하는데 보통 그런 업종들을 보면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빌더베어처럼 애널리스트들이 이거 뭐 그러니까 매수 의견을 절대적으로 냈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가져가셔도 괜찮을 거죠. 사실 이제 소외되는 것들인데 누가 그 고민형 같은 거 이 게임이나 온라인 하는 시대에 그런 거를 주목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고민형 같은 것들 뭐 테디베어 같은 인형들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거 사양 산업이라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꾸준히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니까요. 네. 그 아까 ISM 제조업 지수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사실 우리는 뭉뚱그려서 숫자만 얘기하지만 그게 내용상으로 물가도 있고 고용도 고용도 있고 있고. 그렇죠. 예, 예, 그런 데 그렇습니다. 대해서는 어떻게 나왔나요, 이번에? 그게 구분해서요? 네네. 구분해서 세 가지 항목으로 구분이 되는데 네네. 세 가지 항목 구분한 그 내용은 제가 확인은 하진 못했습니다. 네, 예, 네, 네. 합산한 숫자만 그렇게, 제가 예, 확인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사실 구매관리자가 제조업의 구매관리자가 앞으로 물가가 어떻게 될 거다. 예, 그러니까 예, 이건 그렇죠. 사실 생산자 물가지수하고 직접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리고 고용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현재 구인이나 구직과 관련해서 네네.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예, 예. 이 시장 상황을 알 수가 있을 텐데 예, 예. 그게 세부적으로도 발표가 되죠. 예, 25, 35, 40 이런 식으로 예. 비율이 나눠져 있습니다. 네, 네, 네. 네. 대표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뭐 지금 보면 최근에 이제 모더나 미국에서 코로나 백신 정식 승인을 좀 받는 이제 과정을 겪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좀 지지부진하단 말이죠. 근데 왜 그런지 어떻게 좀 분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게 뭐 보통 이렇게 얘기할 그런 상황에선 선반영됐다 뭐 이미, 이렇게 네. 예,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모더나가 뭐 이제 정식 승인이라는 것은 이제 지금 이제 긴급 사용 그렇죠. 승인이잖아요. 긴급 사용 승인은 그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부에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 그리고 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접종을 시키는 건데 네. 정식 사용 승인이 나면 그 맞은 사람 또 맞을 수 있고 그렇죠. 뭐 네. 이제 정부에서 보증하지 않는 자국민이 아니어도 돈만 내면 누구나 맞을 수 그렇죠. 있는 그냥 일반 백신이 되는 건데 네. 뭐 그렇게 된다면 이제 하반기 돼서 모더나가 뭐 이제 물량이 풀리게 되는데 정식 승인 사용 신청을 한다고 해서 바로 승인 신청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이제 보통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정식 사용 승인 신청일로부터 6개월 정도가 지나야 정식 사용 승인이 떨어진다고 돼 있는데요. 그 일반적인 경우에 만약에 모더나가 지금 정식 사용 승인 신청을 했다고 해서 그게 주가에 바로 반영되는 것도 아니고 뭐 6개월 후에 정식 사용 승인 신청이 되고 그리고 그게 의료기관에 풀리고 가서 접종을 하게 된다면 실적은 올해 연말부터 내년부터 나오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주가에 바로 반영된다고 볼 수는 없겠죠.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죠.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 멀린 78의 이민우 대표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